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잡코리아와 이시안이 같이 진행하는 PSAT 하루 9문제씩 50일간 42일차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성에 대한 게 어떻게 이제 유래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네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북의 성을 고착화하려는 노력은 한층 견고하고 수지 맞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어떤 의도에서 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성의 세습은 시기적으로 일찍 발전한 국가에서 나타났다 해서 국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성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부과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정말 100개의 성이 백성이라는 게 100개의 성 여기서 나왔네요. 이거 좀 특이하다기보단 재밌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정책은 모든 백성의 인구 등록을 요구했다. 아무렇게나 부르던 사람들의 이름에 성을 붙여 분류한 다음 아버지의 성을 후손에게 영구히 물려주도록 한 것이다. 어떤 통치 효율성을 위해서요. 자, 1번 북의 전통의 확립은 중국에서 처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이 정도? 네. 하는데 자, 1번을 보시면 북의 전통이 예로부터 중국에 북의 전통이 있었지만 진나라 예전에 몇몇 지배층 가문 및 그 일족에 대한 백성은 성이 없었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처음 이루어진 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게 처음이다라는 그런 사실은 여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알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2번, 진나라는 모든 백성에게 새로운 100개의 성을 부여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대략 기원전 4세기에 진나라는 세금부가 노역 증립을 이용하기 위해 백성에게 성을 부여한 다음 그의 호구를 파악한 걸 알려줬다 해서 4세기에는요 백성 대다수에게 성을 부여한 다음 그들의 호구를 파악한 것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는 아닌 거죠. 백성 대다수. 그러니까 성은 100개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백성 대다수니까 아마 천민이나 이런 경우는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대다수와 모두는 다르다. 자, 그러니까 2번은 또 틀리고요. 3번, 중국의 북의 전통은 진나라가 북의 성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북의 전통이 있었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북의 전통은 북의 성질 시험에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북의 전통이 원래 있었는데 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성을 부여하면서 이제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3번도 이것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진나라의 북의 성 정책은 몇몇 지배계층의 기존 성을 확산하려는 시도였다. 진나라는 왜 하려고 했냐면 세금부가 노역 징집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4번 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진나라가 백성에게 성을 부여한 목적은 통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게 이제 통치 효율성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주제 문제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이 글의 주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다음 글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러므로 물체까지 거리 판단은 경험을 통한 추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저 멀리 있는 거는 우리가 경험상 대충 이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손이 닿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는 이 두 눈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기는 각이 있잖아요. 이 각을 감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기억. 이 주장 강화, 그러니까 주장이 두 가지거든요. 멀리 떨어진 건 경험, 가까이 있는 경우는 두 눈 사이의 각 차이, 뭐 이런 거. 예, 기억. 100m 떨어진 점에 민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상만 보이도록 두고 다른 사물들은 보이지 않도록 민수의 시야 나머지 부분을 가리는 경우 민수는 그 대상 모두 얼마나 떨어졌는지 판단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경험이 없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멀리 떨어진 경험상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이 글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되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앞쪽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한 태훈이가 불빛이 있는 곳까지 거리를 어렵지 않게 짐작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베어 그릴스요. 생존 달인. 이 정도면 되고요. 반짝이는 불빛 같은 경우에는 크기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상 어떤 크기에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 뒷받침하는 얘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고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실명인 영호가 30cm 거리에 있는 낯선 물체 외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물체까지 거리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두 눈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 거리가 없으니까 한쪽만 가지고는 거리 판단을 못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리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글의 주장과는 완전 반대의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언뜻 보아서는 살쾡이와 고양이를 구별하기 힘들다. 살과 괭이가 합쳐진 거. 살도 괭이도 다 고양이 얘기고요. 호랑이도 그렇네요. 호랑이. 호와 랑. 일이네. 이건 일랑 해가지고, 그렇죠. 일랑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폭삭 망했지만 어쨌든 일랑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사람 일이, 사람 늑대 이런 건가요?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발음했다라는 얘기. 1번 호랑이는 호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호랑이라는 말 자체가요, 여기 호랑이라는 단어도 호랑이와 랑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호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2번 두 단어가 합쳐져 하나의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 여기가 그렇죠. 살쾡이가 합쳐져서 살쾡이, 그냥 하나를 지시하는 거니까. 살쾡이가 남북한 사전 모두에 실려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보시면 반면 북한의 사전에서는 살쾡이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 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번 살쾡이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표준어로 정해진 게 아니라 주로 서울 지역에서 발음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발음해서 표준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사용해서가 아니라 서울을 기준으로 표준어를 정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살쾡이의 방언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의 발음 차이다. 여기죠? 발음하는 지역도 있다. 이런 발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4번이란 걸 또 확인을 해봤고요. 4번 자료 해석으로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다음 분은 소비자 갑의 연도별 소득 및 X제의 구매량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래의 정보를 활용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니까 멋지다. 그 뭐가 멋지겠습니까 이게. 자, 보시면요. 혼잣말을 괜히 쓸데없이 하고 있네요. 네. 기억. 2000에서 2004년 동안 갑의 소득과 X제와 구매량은 각각 매년 증가하였다. 2000에서 2004년이니까 이렇게 좀 한계를 짓고요. X제와 구매량은 증가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소득도 증가한 거 맞죠?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은 2001년 갑의 X제와의 전년 대비 구매량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득 증가율보다 크다. 2001년 갑의 요거네요. 그냥 X제와의 전년 대비 구매량 변화율 100, 그 다음에 소득 변화는 50이니까 리을은 맞죠. 디귿 2004년에 X제와는 갑에게 사치제다. 2004년에 여기인데요. 여기서 X제, 사치제 이런 걸 알려면 소득 탄력성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1보다 크면은 사치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년 대비 소득 변화율분의 전년 대비 구매량 변화율.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20분의 11. 자, 근데 20분의 11이 1보다 크지는 않으니까 0보단 크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경우에는 사치제가 아니라 정상제죠. 디귿은 틀립니다. 리을 2006년에 X제와는 갑에게 열등제다. 2006년에 14.3분의 마이너스 5.3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감소하는 제화가 되는 거죠. 0보다 작기 때문에 열등제가 되는 게 맞죠. 14.3분의 마이너스 5.3이니까 리을은 맞고요. 정답은 4번. 기억, 리을,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표는 어느 축구대회 일조에 속한 4개국의 최종 성적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채워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얘가요 승점이 1점이잖아요. 그러는데 승은 없어요. 그러면 패는 2번이고, 근데 보통은 한 국가가 3번 싸우거든요. A가 B, C, D가 싸우죠. 총 6경기가 있습니다. A, B, A, C, A, D, B, C, B, D, C, D에서 총 6경기가 있고요. 그러면 얘가 일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1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일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도 일무, 여기도 일무, 여기도 일무가 있으면 이게 짝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일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승 1무 1패라서 승점은 4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훅 한 번에 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D국 같은 경우에는요. 무가 있죠. 패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총 한 팀이 3번은 경기하거든요. 근데 1무 0패예요. 그럼 얘가 2승이 돼야 되는 거죠. 2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그러니까 1무씩 있는 거고요. 1무씩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승과 패를 합치면요. 지금 현재 게임이 6게임 있잖아요. 그 무가 나온 게 2게임이죠. 요렇게 해서 이 2게임은 무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4게임은 승패가 갈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승과 패가 각각 4승 4패. 4승 한 팀이 있고, 그러니까 4승 한 팀이 아니라 승이 있는 팀이 있으면 패가 있는 팀이 있으니까 얘와 얘가 합쳐서 4승 4패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1승, 여기가 1패가 되면 이렇게 합쳐서
4승 이렇게 해서 4패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 얘는 승점이 그럼 4점이 되겠고요. 자, 실점을 보자면 득점을 다 더한 것이 실점을 다 더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팀이 득점했으면 다른 팀은 실점한 게 되니까요. 그럼 얘를 다 더한 게 11점이던가요? 네, 얘가 다 더한 게 11점. 네, 그러니까 얘가 역시 11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2점 해가지고요. 다 나왔죠. 여기 승점도 얘가 6점에 7점이니까 7점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체크해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 옳지 않은 거 5번. B국이 C국보다 승점이 더 높다. B국은 4점이고요. C국은 4점이니까 승점은 같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표는 2010년 지역별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게 좀 귀찮은 문제예요. 정말 귀찮은 문제인데. 기억 2009년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이다. 지금 경기를 보니까 38,999거든요. 다른 거 그만큼 큰 거는 전남 38,044밖에 없기 때문에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얘는 2010년이에요. 근데 기억을 보시면 물어본 거는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전년 대비 증감이 얘는 1144 됐고요. 얘는 128 됐으니까 말하자면 2009년을 하려면 38,999에서 1144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2009년의 수치가 나와요. 그걸 빼보시면 37,855, 37,855가 되는데요. 여기는 128밖에 안 빠지거든요. 그럼 얘는 37,916이 돼요. 그러면 2009년에는 전남이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려요.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 4번, 5번이 지워져요. 제가 이런 거 할 때 기억이 3개고 니은이 2개면 기억이 3개인 게 거의 맞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함정의 경우가 언제냐면 기억이 함정일 때요. 기억이 여기서 노린 함정이죠. 얼핏 보고 이거다라고 하게 그렇게 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 4번, 5번처럼 기억이 3개나 되는데 사실 이건 함정입니다. 기억이 아니면 니은은 맞죠. 니은이 2개니까요. 그래도 뭐 우리 해야 되니까요. 자, 니은. 2010년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다. 3,918에서 332가 됐고요. 이만큼 거의 얘가 10%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로 클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찾으셔야 돼요. 이걸 진지하게 하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대충 찾으셔서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없어요. 얘가 3,918, 330이니까 거의 한 80, 자, 정확하게 하자면 이럽니다. 3,918이 아니죠. 전년 대비니까 얘가 3,918, 331을 뺀 숫자거든요. 그럼 3,586이 돼요. 그럼 얘는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86분의 33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림산으로 보자면, 그럼 3,586 여기서 330이니까 거의 한 8, 9% 정도 되죠. 그러니까 증가율이. 대충 봐가지고 그 정도 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13,000이면 여기는 한 1,000은 돼야 되고요. 11,000이면은 여기도 거의 한 1,000이나 900은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만한 게 없어요. 그만큼 큰 게 없어서 그나마 충남이 2만에서 1,140이니까 이 정도인데 이것도 뭐 5%에서 6% 정도. 네. 자,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해서 니은은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억이 아니는 순간 이미 2번, 3번에서 니은은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 디귿. 2010년에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이요. 2010년에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요. 대구네요. 1492. 다른 건 뭐, 그러니까 이 지역이 2009년에도 가장 작다. 그럼 2009년에는, 근데 여기 마이너스 하니까 2009년 1497이었거든요. 6이었거든요. 그거보다 할 수 있는 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09에서 36을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작게 보이죠. 1509인데 지금 36이니까 얘가 1473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얘는 1490에서 하니까 1496 오히려 얘보다 크니까요. 그러면 다르죠. 디귿은 틀리네요.
무슨 틀립니다. 리얼. 2009년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의 세 번째로 큰 지역은 경북이다. 자, 2000 얘는 10년이지만 대강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거 빠져봤자 지금 100 해봤자 1000 정도니까 이거에서 그럼 세 번째로 큰 게 지금 경북이라고 했잖아요. 경북을 보시면 경북 어디 있습니까? 경북 여기네요. 29,000인데요. 다른 건 뭐 아무리 해도 28,448이고 이거보다 큰 건 없거든요. 여기서 603 차이밖에 안 나니까 얘가 세 번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답은 3번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이제 상황 판단 7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에서 기단을 표시한 기호로 모두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베리아 기단은요.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성 한대 기단이다 라고 했어요. 자, 대륙성 한대 기단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대륙성 기단은 알파벳 소문자 C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지워지고 3번, 4번, 5번 가운데 있죠. C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 북태평양 기단은 처음에 이제 M은 다 똑같잖아요. 해악성 기단 해가지고 자, 북극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 해서 대표적 열대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이다. 북태평양 기단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M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양성 기단이란 M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3, 4, 5번 가운데 4번, 5번으로 좁혀졌어요. 북태평양 기단을 보니까. 그 다음에 오츠케 기단은요. 오츠케 기단 4번, 5번 전부 다 M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양성 기단이에요. 이건 볼 필요가 없고, 그럼 중간에 T냐, P냐인데, T나 P는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죠. 해양성 한대 기단은, 그러니까 여기 P가 되고요. 열대 기단은 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K로 같으니까 오츠케 기단 같은 경우는 T냐, P냐를 드는데, 오츠케 기단은, 살짝 안 보이네. 해양성 한대 기단. 그쵸? 해양성 한대 기단이니까, 그러면 P가 되면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짝지어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요. 네, 사업자여 한다. 이렇게 살짝 놓고요. 사업자라 이런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1번. 처음에 용돈이 필요해 자신이 사용하던 200만 원 가치의 카메라 한 대를 인터넷 1회 등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데 1회 등록한 얘는 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열심히 일하는 영업사원 을인데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적으로 제약용을 공급하는 사람, 법인이라서 이거는 그냥 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업자가 될 수는 없죠. 네,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5번밖에 없죠. 병과 정인데 병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도요. 여기 이제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은 이 사업자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비영리법인이지만 사업자가 맞고요. 자신이 개발한 발명품을 10년 동안 직접 하면서 생활비용을 벌고 있는 정 같은 경우는 계속성, 반복성, 10년 동안 또 이렇게 하고 독립성도 있죠. 이 사람은 진작에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병과 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번을 보도록 할게요. 9번을 보시면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적정 기술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거 적정 기술은 반드시 첨단 기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적정 기술은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실험실상 존재하지 실용화되는 거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 자, 1번 적정 기술은 실제 활용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맞죠? 그러니까 실제 활용이 여기 이렇게 되니까요. 실제 활용은 잘 안 되고 있고 여기서만 놀고 있으니까 1번이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적정 기술은 기술력이 앞선 다국적 기업에 의해 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제품 개발자들은 다국적 기업에 비해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2번은 틀리고요. 3번 첨단 기술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기술 개발에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여기 보시면 적정 기술이 반드시 첨단 기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적용될 때가 있어요. 4번 적정 기술은 빈곤과 불균형 문제 해결보다는 현상과 원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아니 적정 기술은요. 여기죠.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적정 기술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적정 기술은 이런 거죠. 저소득층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 개발하는데 적정 기술 또 따뜻한 기술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틀립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41차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